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대표 축제인 서동축제가 열린 지 20년이 됐는데도 지역 한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 축제에 비해 정체성도 살리지 못하고 있고 경쟁력과 지역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동축제 문제점을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첫 번째로 서동축제가 외부 평가도 제대로 못 받는 등 음울한 개구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도내 대표 최우수 축제는 물론 전국 우수축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드론을 활용한 탐지 기술을 통해 유출된 화학물질을 신속히 분석해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군산 승하원 정문 옆에 추진되고 있는 동물 화장장 건립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화장장 앞에 또다시 동물 화장장이 추진돼 마을에 기피 시설이 집중되고 있다며 동물 화장장 건립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서동축제는 익산이 자랑하는 지역축제입니다. 지금의 명칭으로 열린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외부 평가는 차갑습니다. 도내 대표 최우수 축제는 물론 정부 우수축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을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와 무주 반딧불이, 임실 치즈축제, 전북을 넘어 전국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은 지역 축제로 꼽힙니다. 이들 축제는 지역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외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 서동축제, 명칭을 바꾸고 2004년부터 익산 대표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전북자치도가 선정하는 대표 최우수 축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 추천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우수축제로만 선정해 서동축제에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할 뿐입니다. 도 단위에서 평가를 하는 거는 보통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해요. 문체부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려면 도에서 먼저 추천이 가야 되는데 서동축제의 방문객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 한계성은 여전합니다. 최근 4년간 방문객을 살펴보니 2022년 69,486명, 2023년 78,764명, 지난해 63,099명, 올해 74,793명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올해 분석 결과는 6개월쯤 후에 나오겠지만 지난해 방문객을 보면 전체의 43.2%가 익산 시민입니다. 전북 권역으로 넓히면 7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가 지역 쉽게 말해서 주민 화합형 축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것보다 그다음에 익산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좀 쓰게끔 하는 지역 화합형이다 보니까 서동축제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여와 유사한 데다 역사 인물을 주제로 하면서 컨텐츠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대표 축제를 재설계하고 앞으로 우리시 대표 축제도 문체부 우수 축제에 선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최된 지 20회를 넘긴 서동축제. 하지만 여전히 외부 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이고 지역에만 머무는 축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일 전북을 방문합니다. 가장 먼저 내일 오전 10시 익산을 방문해 후보 연설을 하는 등 유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어 군산과 전주, 정읍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 방문해서 지역별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선산업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군산에서 추진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사업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스마트 친환경 미래선박 시장 선점과 해상풍력 연계 선박 개발, 특수목적선 건조 등 5대 전략을 담은 조선업 육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수목적선 건조에 대해서는 수요처 발굴과 정비 인프라 확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공약은 5년째 답보 상태인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도당이 대선 공조에 나섰습니다. 두 도당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성격인 전북 조국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전북 득표율 93%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완주와 군산을 중심으로 전기 상용차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새만금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구축 등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글로벌 수요 변화에 따라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 피해를 줄이고 수출 판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겁니다. 도는 자동차 융합 기술원을 중심으로 전기 수소차 부품 개발과 시험 인증 체계,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오늘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 문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예술공간인 국립모두 예술콤플렉스와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기록관 건립 등 3,142억 원의 내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국정과제 반영과 범정부 차원의 유치지원위원회 구성을 건의했습니다. 군산시가 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드론을 활용한 탐지 기술을 통해 현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우빈 기자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탐지 드론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탐지 드론을 사전에 진입시켜 유출된 화학물질을 파악합니다. 드론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유출된 유해물질의 양과 종류를 분석해 소방관은 대응 방안을 현장에서 즉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기반도 좀 만들고 대원들하고 좀 협의하면서 많은 그런 어떤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산 산업단지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사고가 1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군산시와 소방본부는 15일 유해 화학물질 탐지 드론 기술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도입된 드론을 통해서 유출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서 탐지 드론 기술 도입은 물론 교육훈련 추진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등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도 계획 중입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꼭 드론뿐만이 아니라 더 발전된 어떤 시스템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탐지 드론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 대응 체계의 첫걸음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금우빈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당일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사전 투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지역마다 지정된 투표소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벽보가 도내 곳곳에 부착됩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통행이 많은 장소나 건물 등 4,700여 곳에 후보자의 사진과 학력, 정견 등이 게재된 선거벽보를 오늘부터 부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일까지 각 가정에 책자형 선거 공부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 정보망 등록 회원이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군산시는 14일 기준 평생학습 정보망 등록 회원이 2만 1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집계된 1만 명 돌파 이후 4년 만입니다. 시는 정보망을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연간 1,200개 이상의 학습형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경북, 전남에 이어 전북도 호우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40데시벨 알람을 동반한 것으로 1시간 강수량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으로 관측되면 발송됩니다. 특히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 관측되는 경우엔 즉시 발송됩니다. 도내 취업자 수가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97만 7천 명입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만 1,000명이 줄었고 고용률은 63.2%로 1.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산업별로는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종사자는 9천 명이 증가했지만 농림업 분야에서 1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려견 장례용품 업체가 군산 승하원 정문옆에 동물 화장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기피시설이라며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동물 화장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화장장과 추모관을 갖춘 인피승하원 정문 앞. 승하원 바로 아랫마을에서 내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사업자가 승하원 정문 옆에 20억 원을 들여 동물화장장을 짓겠다고 나서면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화장장터가 마을과 가깝고 승하원도 모자라 동물화장장까지 들어서냐며 단호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들어와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을에는 어찌 그렇게 또 막 그런 시설만 다 들어오는가,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안 해요. 사업자는 화장장과 반경 300m 안에 있는 민가 13가구 중 80%의 동의를 얻어야 군산시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적인 하자는 없는데 웬만하면 마을하고 이렇게 서로 감정 상하고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마을하고 이렇게 참 접촉을 했었어요. 이제 이분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군산의 동물 등록은 지난 2015년 322마리에서 지난해 1,448마리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의 동물 장묘시설은 한 곳도 없는 상황. 현행법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묘업체에서 화장을 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거나 불법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인구가 느는 만큼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민들은 장사시설 앞에 있다 보니까 기존의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또 대한민국이 1,000만 반려가구 시대를 맞이했으니 이거에 따른 또 가족으로서 시민들이 갖는 국민이 갖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수용해서 승하원 인근에 추진하는 동물화장장, 기피시설로 외면받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3일 군산의 마사지 업소 2곳을 단속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 여성 3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충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가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에 충분히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새만금 가력도항에서 수리 중이던 소형 어선의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5분쯤 새만금 가력도항에서 수리 중이던 3.05톤급 소형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갑판과 선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2명의 선원이 선박 밑부분에 난 구멍을 메우기 위해 토치 작업을 하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3천여 헥타르 벼 논에 대해 공동방제를 합니다. 시는 오늘 벼 공동방제 협의회를 열고 벼 친환경 재배단지와 옥산 서수, 나포 성산, 옥구 옥서면 등 6개 시범지역 2,993헥타르에 공동방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 벼재면 면적 27%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환경 약재의 지원 범위, 방제 횟수와 시기, 약재 선정 및 공급 방식 등도 함께 결정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교육청 변호사들이 최근 서거석 교육감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입틀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변호사협의회는 오늘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단체와 개인들이 도교육청의 정책과 운영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돼야 하는데 미리 허위 사실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호사들의 주된 업무인 교원과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고창에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은 4억 9천만 원이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 1호 사업으로 기존 공읍면에서 전봉준 장군 동상 인근으로 이전했습니다. 기념관에는 무장포고문 등 유물 전시와 디지털 홍보 영상,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전봉준 장군 동상과 모양성 주변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자친구의 옛 연인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사명사부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전주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의 옛 연인인 B씨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박람회가 도전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전북이라는 주제로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개막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도교육감, 강임준 군산시장, 청소년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행사에 청소년이 직접 사회를 맡았으며 진로 토크 콘서트, AI, 드론, VR 체험,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제가 시행됩니다. 익산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건축 조례를 손질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체험 영농 등을 위한 단기 체류 공간으로 활용되며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조건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높이 4m 이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차 공간 1면 확보 등입니다. 익산시 낭산초와 이리 동남초에 정원식 학교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에 따르면 2억 원이 투입돼 낭산초에는 지형을 살린 비탈숲이, 이리 동남초에는 수쿨팜과 연계한 화단숲이 꾸며졌습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학교 숲을 만들어 이번까지 모두 36개 초중 고등학교에 숲을 조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의 전당 등 도심 유휴지 5곳에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원형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사업인 익산형 1인 1재능 프로그램이 지역 내 7개 도서관에서 운영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현도서관은 17일부터 인공지능 코딩 로봇을 활용한 코딩 교실을 운영합니다. 또 영등도서관은 24일부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수도산 그림책 숲도서관은 24일 신유미 그림책 작가 초청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면 됩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단설유치원 교명을 두고 군산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선호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오는 19일까지 금강유치원과 세빈유치원, 내흥누리유치원 등 3개의 후보 교명을 놓고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공모를 실시해 이같이 3개 후보 교명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군산 신역세권 유치원은 군산에서 6번째 공립단설 유치원으로 16학급 규모로 신설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함여랩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마이닝센터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5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립도서관에서는 노중훈 여행작가를 초청하여 여행의 맛을 주제로 북어콘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여행과 독서 문화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독서 문화 여행을 즐기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24도, 익산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16도에서 24도를 보이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은 금요일에 비가 내리며 최고 기온 29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내일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